지난해에 조조가 여백사와 여백사 가족을 죽이고 아버지가 계신 진류 땅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 해에서는 진류 땅에 조조가 도착합니다. 진류 땅 아버지 고향에 온 조조는 아버지 조승과 또 그 지방 유직 위홍의 군사비 지원을 받아서 의병대를 조직합니다. 조조가 동탁 살해 미수 사건, 비록 동탁을 죽이지 못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조조의 명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조조를 따르겠다 하고 전국에 내노라는 장수들이 모여듭니다. 삼국지 내내 활약했던 조홍, 약진, 하우연, 하우돈 형제, 조인 이러한 이름난 장수들이 바로 이때 얻어진 장수들이에요. 이렇게 조조는 10여 명의 장수와 만여 명의 군대를 조직을 하고 전국 제후들한테 동탁의 폭정을 파헤친 그런 경문을 돌려요. 이에 지방 17제후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동탁 제거를 하기 위해서 낙양으로 모여들어요. 근데 이쯤 되면 우리 유비도 나타날 때가 됐는데 우리 유비는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네, 유비. 우리 1회 거슬러 올라가서 유비는 황건적의 그 토벌에 공을 세우고 안희용의 현령자리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황간의 감시원인 도구가 와서 그 현령자리에 갑을 내라 하고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장비가 도구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돼서 멀리 평원 땅으로 도망을 갔다까지 하고 끝낸 것 같아요. 이 유비가 평원 땅에서도 황건적을 무찔러서 그 공을 세워서 어릴 때 같이 공부를 했던 공손찬, 이 공손창이 조정에다 고하여 줍니다. 그래서 도구를 때린 죄를 사함받고 평원에 현령자리 하나를 얻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 제후 18제후들이 동탁을 처치하겠다고 다 모여든다고 하니 유비 사병제도 가고 싶잖아요. 누구하고 갔을까요? 어릴 때 동문수학했던 공손찬을 따라서 낙양으로 같이 갑니다. 이렇게 18제후들이 낙양에 다 모여 연합군을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문으로 보나 또 군대의 그 규모로 보나 원소가 최고죠. 그래서 원소가 총대장으로 되고 원소의 동생 원술이 말먹이와 군량미를 담당하게 해서 이제 연합군이 조직이 됩니다. 이렇게 연합군이 조직이 되니 손견은 그때 17살 장수예요. 손견이 선봉으로 나서게 돼요. 한편 이 동탁 진영에서는 한 명의 제후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회의를 합니다. 여포가 내가 나가서 한 칼에 물리치겠다 하니까 동탁에게는 여포 이상의 장수가 또 한 장수가 있었어요. 바로 화옹이 어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겠습니까 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화옹이 선봉으로 씁니다. 그래서 화옹과 연합군의 손견이 1차로 싸움을 하게 돼요. 이렇게 화옹과 손견의 싸움에서는 손견이 리더로서 항상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두르고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 적에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붉은 두건이니까. 그래서 적이 표적이 돼서 손견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손견 장수 조무가 손견의 빨간 두건과 자기의 투구를 바꿔쓰고 손견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조무는 장렬하게 전사를 해요. 참 멋진 장수죠? 이렇게 막상막하 싸움이 길게 이어지니까 손견이 군량미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군량미를 원술에게 달라고 해요. 원술이 군량미 담당이니까. 그런데 원술이 군량미를 줄까요? 안 줍니다. 왜 안 주냐면 사실 18제후라고 했지만 원소의 세가 워낙 큰 규모의 제후이기 때문에 손견이나 원술은 원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제후들이에요. 이 원술이 가만히 보니까 손견이 큰 성과를 일으키면 자기 입지가 작아질 것 같으니까 안 줘요.
굶고 싸울 순 없죠. 그래서 손견은 대패를 하고 낙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손견이 지고 들어오자 이 연합군에서는 이제 제후들 중에서도 유명한 그 장수들을 선발을 해서 화웅하고 대적을 하지만 화웅한테 나갈 때마다 다 져서 돌아와요. 그러니 연합군에서는 큰 고민이 생겼어요. 화웅을 두려워해서 나갈 장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두벅두벅 누가 원소 앞에 걸어 나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바로 자, 관우죠, 관우. 아니, 제후들이 보니까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사람이 나와서 싸우겠다니까 어리둥절하잖아요. 바로 그때 공손찬이 여러 제후들 앞에 유비 삼형제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도 다른 제후들은 아니 그 황건적 도벌에 아무리 공을 세운 유명한 그 유비 삼형제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정예군인데 그 실력으로 황후를 이길 수 있느냐 하고 특히 원술이 비앙거리면서 나가지 못하게 해요. 바로 그때 조조가 관우 앞에 다가옵니다. 조조는 관우에게 방금 끓인 따끈따끈한 술을 한 잔 따라줘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관우가 말을 타고 청룡 언월도를 들고 장막 밖으로 나갑니다. 화웅과 관우가 맞서니 장막 밖은 함성과 꽹가리 북소리로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순간 죽은 듯이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발굽소리만 자벅자벅자벅 장막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새 관우가 화웅에 아직 눈도 못 감은 그런 수급을 들고 원소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원소 앞에 그 화웅의 수급을 탁 내려놔요. 그리고 아까 조조가 위로주를 준 아직도 따끈따끈한 그 술을 탁 들어서 마십니다. 그 모습을 본 조조 눈에서는 하트가 뿅뿅뿅뿅뿅 나와요. 이때부터 관우에 대한 조조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포는 천하의 맹장이기 때문에 연합군의 진영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연합군에서는 여포와 맞설 장수를 찾지를 못해요. 다 눈치만 볼 뿐 나가기를 꺼립니다. 이때 장비가 이번에는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장팔삼월을 휘두르면서 나갑니다. 장비나 여포나 너무나 명장이기 때문에 50합을 휘둘러도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50합이라는 건 한 번 휘두르는 걸 1합, 2합, 3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거운 칼로 50합 정도를 했으면 얼마나 긴 싸움이겠어요. 이런 싸움을 해도 끝나지 않으니까 관우가 이번에는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면서 뒤따라갑니다. 관우가 나가자 유비도 우리 동생들 다 나가네? 나도 나가야지 하고 쌍고검을 휘두르면서 따라 나가요. 제 아무리 명장의 여포를 할지라도 유비 삼형제 셋이 붙으니 당연할 재간이 없죠. 여포는 궁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유비 삼형제가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여포가 대적을 안 하니까 싸움만 길어지는 거예요. 이때 동탁의 모사 이유가 동탁에게 쏙닥쏙닥거립니다. 양쪽 다 싸움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건 틀림없는데 어떤 명분이 없으니 싸움을 그만두지 못하는 거 아니냐. 낙양을 저들에게 던져주고 우리는 천도를 합시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탁은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장안으로 천도를 하는데 긴 싸움으로 국고가 다 탕진됐잖아요. 그러니까 낙양의 부자 재산을 다 몰수를 해요. 그리고 선대의 황제나 황후, 후비들의 무덤도 다 파헤쳐서 금은보화를 다 꺼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낙양성을 불을 질러 장안으로 천도를 합니다. 연합군에게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를 하고 낙양에 지금 불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18제후들은 낙양에 먼저 들어가려고 해요. 뭔가 또 얻을 게 있나? 다들 욕심이 있는 거죠. 이때
조조가 우리가 낙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선도하는 동탁을 바로 따라가서 제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 제후도 조조의 말에 동참을 하질 않아요. 이때 조조군이 혼자서 동탁군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동탁군의 여포가 누구예요? 누가 따라오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군데 군사를 매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조조는 여포군의 도간에 든 쥐가 돼요. 거기에다가 어깨에다 화살을 맞는 부상까지 입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때 조조의 장수 조응이 자기 말에 조조를 태웁니다. 조조가 두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은 뭐 다 죽으니 나는 죽은 목숨이다. 너 목숨이나 구해라 하고 타지 않으려고 해요. 이때 조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에 이 조응은 없어도 조조가 없으면 이 세상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조조를 구출해서 돌아와요. 조조가 군사 40여 명으로 갔는데 돌아와 보니 군사가 5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대패예요. 이렇게 대패하고 조조는 낙양으로 돌아가게 돼요. 한편 불탄 낙양에 18제후들이 모여든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손견이 제일 선봉으로 들어와요. 손견이 불탄 낙양을 이곳저곳 살펴보다가 선대에 옥새를 발견을 해요. 옥새를 발견하니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동탁 제거의 마음은 있고 이 옥새로서 내가 뭐를 해보겠다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원소에게 가서 내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가야겠다 라고 합니다. 원소는 에이 거짓말. 너 옥새 발견해서 그렇지. 딱 알아버렸어요. 아니라 그래요. 그때 손견이 옥새를 발견할 때 있었던 군사를 앞에 내세웁니다. 얘가 그러던데 네가 옥새 발견했다고? 빼도 박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손견은 끝까지 우깁니다. 내가 만약에 옥새를 몸에 지녔으면 칼과 창으로 앞으로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제후들이 안 가졌으니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보내줘라. 원소에게 그래요. 그 원소도 할 수 없이 보내주기는 하는데 바로 뒤에 유표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지금 손견이 옥새를 가지고 너희 땅 형주 땅을 지날 테니 그때 죽이고 옥새를 뺏어라 하고 밀서를 보냅니다. 손견은 원소의 밀서를 받고 기다리던 유표군에게 대패를 해요. 그리고 강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손견은 유표가 너 옥새 가진 거 알아? 내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만약에 옥새를 몸에 지녔다면 앞으로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손견은 그 말대로 나중에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손견과 유표는 아주 철천지 원수가 돼요. 한편 조조는 동탁을 쫓다가 대패하고 낙양으로 지금 돌아오는 중이잖아요. 낙양에 돌아와 보니 모든 제후들이 낙양을 나눌 그런 궁리들만 하고 있어요. 이에 실망한 조조는 양주 땅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조조가 떠나니까 나머지 제후들도 원소의 리더십을 의심해서 더 이상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 둘씩 자기 진영으로 떠나요. 모두 떠나고 나는데 원소도 떠나야 되는데 워낙 군사력이 크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해요. 이 모습을 본 그 근처에 기주 땅의 한복이 식량을 도와줘요. 그런데 식량을 얻어먹고 이 원소가 딴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기름진 땅을 뺏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공손찬에게 야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저 한복의 기주 땅을 뺏자. 그러면 내가 너 반 나눠줄게.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복에게는 사실은 공손찬이 유비까지 데리고 와서 네 땅을 빼앗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한복은 워낙 마음이 깨알 만한 사람이었는지 깜짝 놀라서 모든 걸
원수에게 맡길 테니 저희 기주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원서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예 한복의 어떤 권위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주 땅의 주인이 돼버려요. 아뿔싸. 한복은 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자기 권한은 다 원수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복은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멀리 진류 땅의 태수로 있는 장막에게 갑니다. 한복이 원수에게 기주 땅을 모두 바쳤다는 소리를 이제 공손찬이 듣게 돼요. 공손찬은 약속대로 그 땅 반을 얻기 위해서 공손호를 보내는데 원소가 그 땅을 줄까요? 주지 않죠. 공손호에게 니네가 뭐 한 일이 있다고, 나는 한복이 나한테 그냥 매달려서 준 거야. 너네 한 일 없잖아. 주지 않아요.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참네, 공손호까지 죽입니다. 이에 공손찬이 참을 수 없죠. 드디어 공손찬과 원소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공손찬은 유비의 도움으로 원소를 치게 되는데 원소에는 명장 알량과 문추가 있었어요. 알량과 문추 힘에 공손찬은 이겨내지를 못해. 그런데 지원군이 옵니다. 원소의 부하로 있던 조자룡, 상상의 조자룡이 와서 공손찬을 도와요. 조자룡은 아마 삼국지 내에 제일 꽃미남 장수일 거예요. 이렇게 조자룡이 합류해서 싸움을 하니까 원소가 강 건너러 도망을 가서 대치 상태가 지속됐어요. 그런데 장안으로 천도한 동탁이 보니까 두 놈이 싸우고 있거든. 이제는 자기가 황제 노릇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두 사람에게 황제의 밀서를 보내요. 싸우지 말고 각자 자리를 지키도록 하라 하고 밀서를 보내니까 명분을 찾지 못했던 원소와 공손찬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싸움을 그만두게 됩니다. 유비와 공손찬은 싸움이 끝났으니 이제 각자 갈 길을 가는데 유비의 눈에서는 조자룡에 대한 하트가 뿅뿅뿅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조자룡이 유비를 찾아와요. 따라가겠노라고, 자기를 부하로 삼아달라고. 그런데 유비는 공손찬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자룡한테 우리 다음 기회를 보자 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